터널은 저 장면만 보면은 삼풍백화점 생각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하실 만한 얘기예요. 옛날에 1967년에 네. 양창선 씨라는 분이 터널에서 들어가가지고 17일 만에 그분이 이제 기록 2위거든요. 그거 그때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해병대 출신이어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네. 전화선을 전화선을 찾아요. 그래서 4개인가를 이어가지고 딸하고도 통화를 하고 네. 결국 살아나오시죠. 그래서 터널은 이제 원작이 있고요. 그 원작은 훨씬 슬퍼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 원작은 이거 다르죠? 조금 이제 일단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자동차 딜러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너를 포기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터널 안에서 자동차를 폭파시켜서 자살을 하고 그리고 부인과 딸도 네 남편 시신 구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에 못 견디고 자살을 하는 자기들이 없어져 버리는 걸로 이 불행을 끝내는 굉장히 그 어두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 감독이 이 원작을 영화화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가겠다. 이 원작이 나왔던 건 2013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거요. 가 없던 시절에 나왔던 원작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준비되어지고 이러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그 4월 16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을 주는 것, 구해내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 또는 관객들에게 되게 소중한 시절일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우리가 현실에서 이걸 또 겪었는데 그걸 영화적으로 또 한번 반복해서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되느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니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용감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건 터널에 갇힌 이 남자밖에 없잖아요. 물도 나눠 먹고 욕은 하지만. 근데 죽이 아까워하는 그 표정 연기 너무 멋있어. 네, 그래서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계속. 네. 갑자기 마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목젖는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은 이제 원작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제공이 돼요. 이 영화 감독님한테 먼저 제안이 갔던 영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원작을 잘 알고 계시지? 이번에 다룬다 그래서 조사하신 거 아니고 원래 알고 계셨어요? 다룬다 그래서 하던데. 이렇게 모범생이세요 우리 방송에. 열심히 해, 임마. 자, 이렇게 10년 후에 배두나 씨가 나옵니다. 2006년 괴물의 배두나, 2010년 터널의 배두나. 괴물의 배두나는 사실은 추리닝 옷이 정말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에 뭔가 그 생각은 많지만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이 있다면 근데 되게 연기는 너무 훌륭한. 쿨하죠. 네. 근데 터널의 두나 씨는 이 캐릭터의 세월을 자기가 막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정수의 캐릭터에 딱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부부 같은 느낌을 딱 갑자기 확 만들어주는. 나오죠. 아니면 그게 되게 훌륭한 이런 얘기예요. 느낌이 들어요. 두나 씨가 그 조카를 어렸을 때 괴물한테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정우 씨랑 결혼해가지고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터널로 또 다시 막 이어지고 있는 듯한. 왜냐면 그러네. 외모가 되게 비슷하게 그럼 정말 머리 오히려 스타일이랑. 예. 딱 양국에다가 물통 하나 해가지고 물 받아 이러고 쓱 부고. 나 물 먹는 거 알지? 나 물 먹고 있어. 물이 막 달아. 물 탔나? 임필성 감독님께서 뭔가 괴물에서 여기까지 배두나 씨가 이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성훈 감독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괴물 그 합동 분향소에서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꼭 함께 하고 싶었다. 네. 시사회 끝나고 얘기했다가 두나 씨한테 어깨를 한 대 맞았는데 특히 저는 두나 씨가 그런 연기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일그러진 얼굴에 정말 신생아 같은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갓 태어났을 때 그 되게 원초적인 표정.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황이에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빼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화에서도 그 새로운 희생자는 사실은 지금 터널에 갇힌 사람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부실인 거 아닙니까?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잠수사의 죽음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거는 세월호의 피해자나 유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관리자들이 잘못한 거고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약자와 약자를 남기는 거죠. 유가족과 새로운 피해자를 대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 사이에서 싸우게 하는. 딱 빠져버리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못된 그 관리자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를 두고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하냐, 그렇죠. 누가 더 정당하냐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도덕하고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지난 과거에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극영화의 소재로 쓸 수 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가슴 아픈 일과 이 영화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오히려 또 이런 일이 생겨서 힘들게 얘기를 꺼냈던 하정우 씨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터널은 그 어떤 예의를 다하려는 제작진의 태도, 연출가의 태도가 보여서 맞아. 만약 이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봤을 때는 정말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저희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생명과 인간에 대한 예의, 그 예의에 대한 얘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다. 저번에 도롱뇽 하나 때문에 터널 공사 중단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정수 씨는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이게 원래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데 절차가 좀 걸리거든요. 일단 영수증 모아두시면 나중에 정산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아마 관객분들 700만 명의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본 건 뭐 재미나 매력이나 좋아서도 있겠지만 분한 마음으로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유가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65%의 사람들이 이제 공사 재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65%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수의 편도 부인의 편도 아니라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65%인 나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65%여선 안 되는지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그런 거에 속을 거예요. 만약에 언젠가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어머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 65%가. 그렇죠. 맞아요. 권력에 대한 풍자가 두 편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형이상학적인 고민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가족이란 뭐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뭐지? 또는 뭐 처음에 이렇게 자살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 도대체 지금 이 사회는 뭐지? 흠집이 나거나 흔들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자 시점처럼 보게 되는 거라면 터널은 사실은 되게 명백하죠. 되게 직접적입니다. 당신이 속한 사회는 나를 살려줄 것이냐, 죽일 것이냐, 잊을 것이냐, 기억할 것이냐라고 묻는 되게 그 직유의 영화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 두 얘기 다 안 겪을 수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방 가능한 인재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알잖아요. 이런 사고 또 일어날 거다. 맞아. 예감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국 문제를 혼자 해결해요. 그러니까 그죠. 개인이 해결하는 거고 사실 그 터널에서도 뭐 외부 조력자가 뭐 터널을 뚫어주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건 하청없이 혼자서 막 찔려가면서 가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괴물 같은 경우에도 총 들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총과 화염병과 한강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강하게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그냥 아무도 안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는 영화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세월호 때 그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상황 같으면 가만히 있고 와서 구제를 해주는데 이 나라에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은 좀 이런 인재가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나라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계속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